자, 이제 수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수요일 코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뻔한 얘기 또 하기도 그렇고, 그죠? LG 에너지 엔솔. 예, 앞에 다 많이 했을 거니까. 예,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일반 청약 마지막 날이니까 네. 100조 원 갈 거냐? 그러니까 100조 원이라는 게 청약 자금인가? 예, 뭐 그렇죠. 시가총액도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기관 우리 일경 얘기는 건 뭐 기관들 얘기였고요. 일단은, 전산상의 수치 뭐 예, 일경이야, 전산상의 뭐. 수치죠. 엄청나게 그냥 무조건 일단 최대한 베팅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베팅 해본 거고 분량을 최대한 많이 받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7개 증권사들이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뭐 배정. 이제, 예, 배정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7개 중에 KB증권이 전체 배정 물량 중에서 480만 주 정도, 480만 주 이 정도가 나오고요. 신한금투가 240만 주, 대신이 240만 주 정도 되고 미래신영, 하나, 하이 이게 각각 22만 주 정도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오늘 또 뭐 극심한 눈치 게임? 네. 눈치 보기? 일단은 지금 어제 오후 4시경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유리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신영, 하나, 하이 이쪽 3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디라고 딱 찍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딱 이겁니다. 그 괜히 KB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쪽으로 다 몰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일단은 다른 데들은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청약 건수가 130만 건 가까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신한금투가 이제 41만 건, 대신이 29만 건, 미래가 27만 건 가까이 되고 신형 하나 하이가 뭐 각각 2만 8천, 뭐 5만 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딱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배정받은 주식으로 해서 이제 물량을 받으려면 50%가 안분 배분이거든요. 50%가 안분 배분이고 증권사들마다 중복 청약이 없기 때문에 단일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계좌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배정 주식의 미래신형 하나 하이가 이제 20만 주씩 받았는데 50% 안분 배정이면 10만 주 정도 네. 한 주 이상 받으려면은 일단은 그 10만 건 이하짜리 이쪽 청약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 주라도 받으려면? 예. 한 주 받아서 뭐 일단은 알바 개념으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발품 팔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 뭐 뭐래도 이제 워낙 시장이 이 얘기는 또 네. 뭐냐면 뭐 오늘 미국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얘기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만 되면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 당첨되면 로또라고 생각을 하시나? 로또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냥 솔직히 그 하루 일당 알바 정도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래도 하겠다. 예. 아니 뭐 시장이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모든 걸 다 왜곡시키고 있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펀더멘탈이나 뭐 수익성이나 물론 앞으로 좋은 얘기들만 장밋빛으로 막 나오죠. 회사는 좋아요. 누가 나쁘답니까? 좋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생각이 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일단 그 얘기 너무 들어가면은 또 해야 되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대안으로 찾는 수급이 앞서도 좀 네. 엿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예.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일단 이노베이션 해야 되고 SK 스퀘어도 좀 다뤄야 되고 게임즈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 거 저거 먼저 보고 합시다. 그러면. 네. 자, SK 이노베이션은 뒤쪽에 다시 있으니까 예. SK 스퀘어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예, 예. 네,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데 네, 예. 뭐 저건 또 그 인덱스 때문에 그렇죠. MSCI. 네, 그렇습니다. 2월 이제 MSCI 2월 한 15일 경인가요? 중순 MSCI 이제 정기 변경이 있는데 네. 이때 이제 비중 확대를 하겠다. 어. 특히 이제 기존에는 외국계 외국인들이 SK 스퀘어가 SK텔레콤이랑 합병된 상황에서는 통신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49% 이상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망 예. 산업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네.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분사가 되면서 SK 스퀘어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 투자의 지분 제한이 풀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어쨌든 지주회사 격이고요. 이 지주회사들은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상장시키는 게 이제 주 목적일 수도 있는데 투자형 지주사. 예. 이렇게 이제 원스토어하고 SK 실더스가 이제 각각 이제 SK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6일 날 이제 저희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SK 쉴더스가 1월 5일 날 그걸 했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적격 심사 여부가 판정이 나고 빠르면은 언제면 SK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1분기 말쯤이나 뭐 2분기 초에 이제 상장을 할 수가 있고요. SK 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상장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분배 평가 얘기나 이런 부분들도 또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SK 스퀘어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좀 가치에 대비 많이 빠졌죠. 좀 내려와는 상태고 최근에 며칠간 조금 하루 이틀간 지금 조금 다시 올라왔지만 네. 그에 비해서는 좀 이제 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게임주 일부가 들어있어. 위메이드하고 펄어비스가 네. 있는데 이제 물론 낙폭이 과대하게 당기자는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일 수도 있겠지만 공교롭게 또 어제 그 글로벌 뉴스에는 사실 메가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이게 다 덮여버렸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죠. 스타크래프트 예. 네, 스타크래프트의 그 게임사를 83조 원 주고 샀다 그러죠? 네, 그렇죠. 82조 원. 그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 원 얘기하니까 그거 하나 산 건데 네. 상당히 큰 딜이잖아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엑스박스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의 블리자드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콘솔 게임에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이제 강자로 좀 나서겠다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히 게임 쪽이 아니라 메타버스 아닙니까 이건? 메타버스도 같이 연관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보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래프트라든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 이게 초기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그래픽이나 이건 한국이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게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이제 했던 그런 기술력이 있던 회사를 인수를 한 거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향후 이제 가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단은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콘솔 게임에 연동해 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지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11을 이제 새로 이제 출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는 건가. 네. 예. 하여튼 저 이슈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때 네. 크게 또 부활할 수 있는 사실 오늘도 뭐 받쳐줄 수 있는 그 이슈죠. 국내 뭐 게임 산업도 네. 뭐 지금 보면은 좀 정체를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이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네. 부활해야죠. 부활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엔솔 아까 이제 LG 에너지 엔솔의 대안으로 네. 27일 오늘 이제 일반 청약 마지막 날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27일 날 이제 상장. 상장을 하죠. 그러면 그 텀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습니까? 뭐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으로 좀 갖고 나왔던 관심기업 건데 추천이라는 표현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이게 코너가 소문으로 들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시장에서 떠드는 얘기들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소액주주들이라든지 우리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좀 이제 신경 안 쓰고 네. 대주주 위주의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SK 이노베이션이 내재하고 있는 회사들의 가치도 다시 재평가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가장 핫한 것도 보면은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를 쳐줘야 되냐,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어제 종가가 한
25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이. 예. S-오일이 이제 10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원래 정유사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S-오일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차익이 한 15조 가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치 부분이 어쨌든 일반적인 정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S-오일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또 이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4조 정도를 빼준다. 그러면은 한 11조 정도의 차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재 가치에 SKIT라든지 SK온 같은 회사 두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주에서 그 소재라든지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인데 이 두 회사의 가치를 11조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가? 예,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됐는데 IT요? 네. SKIT의 이제 지분 가치가 지분율이 SK이노베이션이 한 61% 정도를 들고 있고 61%. 예, 그 대주주의 지분율 할인해가지고 50% 정도를 감안했을 때 약 3조 3천억 정도 수준이 나온답니다. 네. 이걸 차감하고 SK온 배터리 부분은 11조에서 3조 빼면 한 3조 3천 빼면 한 7조 7천억 정도 이 정도의 가치인데 그럼 SK온이 배터리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를 이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SK온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캐파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50% 정도에 도달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수주 잔고 같은 경우가 SK온 같은 경우 220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270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SK온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70조로 시작을 하지만 그 상장하고 뭐 하긴 100조 이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 50조 정도로만 놓고 봐도 네. 여기 이제 그 대주주 할인율 적용하고 하도 25조.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력이 한 뭐 20조 이상 정도의 20조 정도의 그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10조에서 17조 정도 하지만 상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17조에서 20조 그 정도 사례가 추가적으로 인식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25조에서 20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인식을 해준다라면은 지금도 이제 많이 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들의 주요 골자인 거고요. SK이노베이션이 들어오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정확한 측정치는 아닙니다만 문 열어봐야 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가치가 계속 지금 오르니 네, 그렇죠. 이 비교 대상에 되는 SK이노베이션의 가치도 같이 덩달아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네, 이게 그렇죠. 포인트고 그 재평가의 명분은 정유라고 하는 본업과 네. 성장 산업인 배터리를 가세해서 프리미엄을 더 줘서 네. 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지금 타켓 프라이스 목표 가격을 38만 원 제시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주가 27만 원이잖아요. 네. 그 정도에 동의하시? 네. 뭐 일단은 뭐 근데 꼭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 한번 조정받고 그러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코너 진행하면서 며칠째 지금 계속 물론 네. 주가는 강한 편이에요. 네. 시장과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CATL이 그렇죠. 중국의, 전체적으로 네.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만 이 부분이 이제 겨울철 들어오면서 하기에는 이제 좀 차이를 좀 보여주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 관리를 통해서 그 배터리의 성능을 끝까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요즘 겨울철 나오면서 CATL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이 훅 떨어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그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들은 그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성능을 발휘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시장 점유율은 겨울철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의 3원계 배터리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확장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만들면은 그거 갖다 장착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가 어떤 배터리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내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 타이밍이 좀 더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 시장에 대한 것들은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확장성이나 그다음에 또 원재료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할인율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리사이클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가면은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하나 잘렸잖아 지금. 네. 시간은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속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뭐 SK 배터리 회사에 대한 이 가치는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조정받고 다시 또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구 차장님이 장점은 내용은 좋은데 단점은 요약이 잘 안 된다는 거. 다음에 좀 이렇게 줄여서 예. 우리가 우리가 어쩔 수 예.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다시 얘기를 해주셨고 못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